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임위 기능 조정을 포함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공방을 거듭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가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원구성 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힘겨루기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냈습니다. 중재안에는 과방위의 방송정책 관련 기능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회에서의 질책이 예상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여당이 이제는 양보의 결단을 내리면 바로 오늘라도 다 매듭짓고.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재헌절 행사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의에 앞서 원구성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대정부 질의부터 시작하고 합의가 되면 뽑으면 되지. 민주당과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원구성 마무리 시한은 오늘까지이지만 현재까지 양당 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오늘 안에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권성동 직무대행은 지역구 자원봉사자 오 씨를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별정직은 일반 공무원과 경쟁 절차가 다르고 대선과 인수위 과정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잘못된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는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적반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권 대행이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구급 자리에 지인 아들을 꽂았다고 말해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북한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그런 국정조사와 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와 별개로 오늘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두 번째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대폭 늘어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3고 현상에 맞서 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부터 8.2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 이후 침묵을 지켜왔던 이재명 의원이 잠시 뒤 당권 도전에 선언합니다. 이 의원은 유력 당권주자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민생과 정치개혁 메시지를 출마 선언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내에서 출마 반대 여론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재명의 출마만은 맞겠다던 오선 서른 의원도 오늘 출사표를 던지는 등 사실상 친명 대 비명으로 갈라진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드러났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열흘 뒤 당대표와 최고위원 각각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